지나갑니다. 입장에서 지켜보시되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뽑으시게 되면은 3년간은 신뢰를 하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신에 중간중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담회나 커뮤니케이션을 카페가 됐던 카톡이 됐던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요 결국 여러분들 자식 세대가 해야 됩니다. 증여하시고 그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10년이라도 좀 걸리더라도 여기 특히 경기도는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보다 건설사를 바로 뽑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한 6, 7년 정도 만에 좀 좋은 집에서 한 1년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또는 뭐 분양가만 더 난다면 그 다음 저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뭐 이제 저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니까 인터넷에서 뭐 1억 내외 또는 분양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을 분담을 해서라도 좋은 집에 살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집을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제 설명은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쉽게 이해되는 내용도 있고 또 저희하고는 좀 적응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도 하여튼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조금 작은 내용이라도 또 이런 내용에 대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마이크를 제가 앞에서부터 할까요? 네. 예, 긴 시간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에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질문 드리면 또 답하기 힘드실 테니까 우선 세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소파형도 이제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되셨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 이제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됐는데 저희랑 똑같이 지금 저희가 조합으로 갈지 신탁으로 갈지 똑같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조합 방식으로 가시는데 그럼 신탁 방식을 배제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답을 하나씩 드리면 네. 그 신탁 방식이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됐었고 중간에 15년, 16년 때 한번 추진위가 중단이 됐었고 17년에 다시 추진위가 설립이 됐는데 신탁은 그때 초기였었어요.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사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제 조합 설립되기 전에 얘기는 있었는데 결국은 강남에서 안 한 이유는 이 비용이면 이 신탁 수수료면은 조합 방식으로 차라리 협력사를 뽑아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강남은 워낙 재건축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약간 비슷한 사례는 저희가 이제 일반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걸 신청했는데 원래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이전 단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 단계, 재개발, 재건축의 초기가 워낙 모르고 진행되면서 이런 지금 단계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주관을 하기 때문에 한 5, 6년 걸리는 걸 2, 3년을 단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주변 단지는 저희는 다 사업청 인허가하고 관리처분까지 받았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그걸 신청을 중간에 하는 바람에 조합 설립되기랑 반뒤 1년 뒤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한 2년 버렸죠. 그래서 뒤늦게 정비계획 다시 수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으로 가든 신탁으로 가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도 그걸 하고 있는 아까 협의체, 조합 방식으로 가도 집행부를 잘 구성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되지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건 n분의 1, 조합장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주주 대표인 거지 결국 사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 사업이다, 내 장사하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보통 신탁사라면은 그 한 분, 몇 명 소수만 설득해서 저는 그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담보로 집을 갖다가 다 등기를 넘기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조합은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관리 처분 때 이제 매도 청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지금 모든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게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조합에서 입안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선 추진이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 이전 단계죠. 그래서 조합에서 어떤 금액,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이라는 비용 자체를 조달하셨는지, 어떤 그거를 뭐 예비 소유자분들의 돈을 모아서 하셨는지 아니면 금융권에서 제출받아서 나중에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처음에 제일 큰 게 안전진단이죠. 이제 추진위가 설립되기 전에 준비위 또는 예비 추진위라는 이름을 걸고 몇 분들이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전진단을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된다. 대부분 안전진단 모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탁사를 하면은 이제 신탁사가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신탁사를 끌고 오는데 안전진단 얼마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은 다 돈을 수금을 해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추진위가 설립되어야 사실 법적 단체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추진위가 되면은 업체를 몇 개를 뽑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업체를 뽑진 않아요. 정비업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도시계획업체를 뽑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설계 사무사를 갖다가 확정 아닙니다. 임의로 뽑아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법무사법인도 뽑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명단을 갖다가 법적으로 해서 등기를 다 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 4개 정도 업체를 뽑는데 그 업체들로부터 대여를 받습니다. 대여를 받고 그 돈은 나중에 보통 어떻게 계약이 되냐면 건설사를 뽑고 나서 다 환급을 하거나 빌린 돈들은 그렇게 해서 예전에 무이자로 다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무이자로 하면은 뭔가 안 된다 그래서 요새는 유이자로 빌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그러니까 조합이 그리고 될 때는 그 업체들은 유인을 시킬 건지 새로 뽑을 건지 그거는 조합이 되는 그 시점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신탁사도 처음에 돈을 받기 때문에 예비 신탁사라는 명목으로 MOU해서 돈을 대여를 해서 처음에 선정을 하듯이 정비업체도 그렇고 설계사무소도 그렇고 그런 회사들도 대부분 다 돈을 대여를 통해서 추진위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스스로 돈이 많은 데는 다 모을 것 같죠. 강남에도 그럼 사실은 압구정은 돈을 다 모아서 했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도 설계에서 대여를 받고 다 그렇게 대여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다 회계에 남기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그리고 조합이 되고 나면은 허그라고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공사를 통해서 보존 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매년 사업비하고 그다음 운영비를 이제 저희가 계획을 내고 그만큼 돈을 받아서 매년 갱신을 하고 시공사를 뽑으면 이제 더 이상 대출은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조합 방식에서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시공사가 나중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일 겁니다. 이제 시공사 계약 당시에서 이제 평당공사비가 법적으로 보통 한 200, 제곱미터당 270만 원, 뭐 평당공사비 780만 원인가 하는데 그 이하의 금액 한 500만 원, 600만 원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매년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공사비 증액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재의 어떤 비용 상승이라든가 이런 상승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나중에 이제 해지하실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지. 결국은 일단 계획을 잘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최근에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수주를 했었을 때가 평당 500대 수주를 했어요. 공사비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800을 넘어갔죠.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700대에서 많이 600대, 700대, 그건 장소에 따라 다른데 강남, 강북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부분 평당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00대에서 800으로 넘어가서 800 후반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본계약이 있고 예비계약이 있어요. 시공사를 선정하면 예비계약을 합니다. 관리 처분이 되면은 본계약을 해요. 본계약은 실질적으로 확정이에요. 모든 스펙이.
안에다가 내장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예비계약 때는 이 정도 급으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조합 설립을 하면은 정비계획 하셨죠? 사업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는 건설사를 뽑습니다. 건설사가 조합에서 하는 안은 별로고요. 항상 비교를 할게요. 대안설계, 혁신설계라는 걸 휘황찬란하게 해와서 싹 다 바꿉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사업시행 계획 받았던 게 다시 받아야 돼요. 경미한 변경을 갖다가 아니라 중단 변경을 하면은 새로 다 정비계획을 다 받아야 되고 사업 때는 다시 변경 계획을 받아야 되는 인가를 그때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처럼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뭐 콘크리트비 뭐 인건비 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건비 물가 상승률에 감안한 건 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그거는 시타사가 해도 그렇고 조합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다라는 걸 갖다 좀 감안. 물론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안 할 거다. 그럼 뒤에 건설사가 공개를 늘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 H모 건설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중단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는 거고. 반면에 또 뭐 L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안 올리고 끝까지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합장을 잘 만나야 되고 신탁사를 잘 만나야 되듯이 건설사도 잘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 협상의 부분이라기보다는 계획의 부분인 것 같아요. 협상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 800만 원의 초기 계약을 했어요. 실제 계약 때 안 올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보통 건설사들이 그죠? 그리고 실제 입주 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예비계약 대비 우리가 그때는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공사비하고 결국은 분양가가 연동되거든요. 800만 원에 우리가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 10억이야. 근데 800이 아니라 실제는 850 정도 될 거야. 그때 되면은. 근데 분양가가 한 13억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강평사하고 시뮬레이션 열심히 돌려서 이렇게 추이를 내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내부적으로 조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소통을 안 해요, 조합원들하고 잘.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에서 850만 원, 분양가 10억에서 13억, 15억이 됐을 때, 그럼 어느 건설사는 이까지 되고 이까지 되고 하는 것들을 갖다 다 계산을 해서 레인지를 두고 이 정도 내서 그렇게 되면요 세팅값에 따라서 마감재를 확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마감재 보급화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조합이 도와주는 협력사들이 그런 게 없고 설계사들을 좀 잘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합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있는데 그렇다고 신탁사는 안 하면 신탁사는 그런 부분 안 해요. 빨리 되고 내 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고파 이런 것들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나중에 분양가 켰을 때 조합 방식은 우리가 이거 좀 더 보고파 해줘라는 걸 요청할 수 있는데 신탁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그냥 저기 신탁사든 조합사든 그냥 이제 담보로 땅을 많이 잡아왔다가 나중에 공사하면서 잘 진행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간에 불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땅을 찾아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이게 이제 몇 가지 섞어서 들으시면 이해하신 것 같은데 신탁사한테 이제 토지하고 모든 거를 넘기거든요. 신탁사 하시면은 그래서 해지를 하는데 뭐 80% 동의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받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나온 것 같고요.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넘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관리처분 때 이제 땅을 건물을 멸실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조합이 다 가지고 가는 부분인 거지. 그거는 뭐 어렵다. 조합 방식으로 가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있는 자리에서 신뢰되는 말씀을 이제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례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송파에서 가장 좋습니다. 50대, 40대 정도시나요? 네, 48입니다. 예.
만으로 48이고요. 네, 현금가에서는 49겠죠. 그걸 왜 여쭤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인가 이제 보면은 그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79.6세인가 그렇대요. 여성은 뭐 85.5세, 86세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합장을 이제 선출할 때도 이런 연령도 굉장히 중요한 그 조합장의 자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70 넘으신 분들이 이제 조합장 하신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그 연령상으로 보면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시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한 70 초반 저럴 때 이렇게 남자들은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합장들 때 여기서 전반적으로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합 추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저기 뭐 공사기간 동안 재건축 기간 동안 우리 또 이주를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주를 하고 그러면 뭐 나가실 때 다른 데 가서 살으셔야 되는데 뭐 이주비 대출 문제 또 이런 것을 또 잘 풀어나갈 또 그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국민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 나름대로 KB 부동산 신탁 이런 데로 이제 회사를 좀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 3년 전에 이제 알아본 거야. 미리 염두에 두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조합 추진 또 신탁 추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탁 추진에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특히 검증받아서 한 신탁 업체가 그렇게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무궁화 신탁인가 뭐 이런 데 부도 나오고 그랬고 나중에 신탁이라는 그 회사는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잘 추진 안 되고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이 잘 못하던다라 그러면 자꾸 인사이동을 시켜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그 단톡방에 그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글도 좀 올려드리고 또 3%나 이런 데서 이제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지금 모이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냥 최소한 뭐 예전에는 한 10년 걸렸다 그러는데 요새는 아무나 빨라도 6, 7년 걸릴 거예요. 이런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중간에 이사하시고 그러실 때 또 이주비 대출도 받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그 소유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역량과 또 저기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뭐 제가 지금 현재 조합이 뭐 짬짬이에서 우리 조합장님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뽑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조합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인력풀을 좀 넓게 활성화시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좀 일단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겁니다.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조합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신탁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저거예요. 비용 부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속도전 된다는 것도 빨리 진행하면 비용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핵심이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다 그러면 저번에 이제 1차로 할 때는 우리 아파트를 지금 건축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제가 뭐 슬라이드 보면서 봤는데 그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이렇게 그 껍질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신 조합장님께서 지금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은행에 다녔을 때는 우리 이제 재건축 관여도 많이 해보고 듣고 본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복층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은 뭐 건축비가 얼만큼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조합원이나 임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인건비, 판관비 등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등등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조합 추진과 신탁 방식 추진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합장님께서 시뮬레이션 하시라고 있으신지 혹시 그걸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위에 아까 신탁 수수료 좀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040년이면 인구의 40%가 70세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조합원님들 평균 연령이 꽤 높으십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나왔던 분도 76세, 62세, 제가 젊었는데 제가 젊어서 뽑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이 이제 대원님들하고 저는 일반 조합원이었는데 소통을 많이 하고 또 1년간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또 좀 인정을 받아서 이제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하나예요. 10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래도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이걸 갖다 하나의 연금처럼 생각하지 않고 빨리 해서 진행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나이보다는 결국은 경험, 역량 여기 안 썼는데 나이보다는요. 죄송합니다. 여기 동대표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장, 동대표회장, 동대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재건축 끝나면 또 입주자 대표회가 생깁니다. 그 입주자 대표회는 대부분이 새로 분양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들 하세요. 왜? 입주했을 때는 대부분의 20%가 안 되는 기존 조합원들만 다시 입주를 하고 한 40%, 50%는 전세 내고 딴 데 사시거나 30%는 또 딴 데로 가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사람, 나이보다는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략 18,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한성 1차 조사 합하면. 그러면 대략 한 심탁사 수수료 2.3% 평균으로 해도 3%라고 잡을게요. 1에서 3%가 하면 그러면 한 600억. 좀 빠져도 뭐 한 300억, 600억 사이, 한 400억이라고 잡으면 두 개 아파트, 한 개 아파트 주사만 치면 200억 정도 되겠죠? 200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월 500 잡은 1년에 6천에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뭐 부대 시설 비용 뭐 다 해서 운영비가 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얼마 될까?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두산이다 이 정도 사이즈다라고 하면은 다 해도 운영비를 10년 동안 조합 설립부터 끝까지 다 해도 한 2, 30억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물론. 저도 이제 뭐 정확한 걸 요구하는 예, 한 그 정도 될 거고요. 수동 추가해가지고 우리 저기 소유주가 434세대 네. 그걸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주 한 분이요. 급여를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경비 아저씨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신가격이 얼마죠? 한 몇천 원 하죠 요새? 네, 그러면 세대당 내가 10,000원씩만 월 지급하겠다. 그럼 1년에 얼마죠? 12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 정도 내가 내고 조합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는 추가적인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건 뭐 조심스럽지만 왜냐 다른 조합들도 이 영상이 돌 거기 때문에 안 씁니다. 잘 많이 예산을 잡아놓지만 많이 안 쓰고 최대한 좀 빠르게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부조합장님도 안 뽑고 여직원도 안 뽑았어요. 사무장이 경리 업무를 하고 있고 정비업체에서 한 명을 파견받아서 주 1회 오던 거를 3.5일, 4일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제가 사실상 부조합장 역할까지 다 해서 업무를 좀 비용을 인근 조합 대비 한 70%만 쓰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젊은 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뭐 사업개발 AI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이제 익숙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있는데 시의원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구청도 만나고 이거는 보통은 그 업체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뜁니다. 직접 뛰어야 되거든요.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게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서 질문으로 가면 300억 정도의 예산을 수수료 이게 신탁 시행 방식인데 신탁 대행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조합을 설립하고 업무만 대행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왜 정비업체나 그런 어떤 협력사를 잘 뽑으면 그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시행 방식은 펑키로 아예 넘기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과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합과 집행부를 잘 구성하면은 그게 훨씬 빠르고요. 신탁사도 좋은 팀을 만나야 돼요. 설계사도 좋은 팀을 만나야 되는 거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린 거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비용 대비는
훨씬 작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질문 내용은 조합장님한테는 과한 질문이에요. 아니 그건 아는데 왜냐면 조합장님한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소유자분들이 도리어 지금 15평을 들어갈지 34평을 들어갈 때 개인당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아니면 비용을 안 내줘도 될지 아, 그거는 분담금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질문이라는 거는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질문이거든요. 아니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조합들 정보를 얻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모든 게 서울시는 정보몽땅이라는 시스템에 다 올라갑니다. 모든 제도. 근데 조합들 간의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서울시만 봅니다. 이거를 공개를 해야 사실은 저희가 업체를 뽑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사실 더 투명하고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총회 자료를 좀 얻어서 그 전조합의 예산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아직까지는 투명성이 이게 재건축 쪽이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게 안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좋습니다. 예, 제가 그 H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금 초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유자분들이 의견이 다양한데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봤을 적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적 조합을 운영하면서도 이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했을 건데 그 의견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전임 집행부에서 조합 설립이 되고 정비 계획이 잘 제안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지구단위 예전에 각 지구라 해서 지구로 설정되다 보니까 기본 계획으로 저희가 조합이 추진이나 설립이 되고 정비 계획을 초안으로 해서 설립이 됐었어요. 그리고 정비 계획 조합이 되고 나서 수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있었지만 사실 공람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통기를 신청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 이제 조합장님께서는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공고문 하나 딱 그 전날에 올리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신청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사회도 사후에 추인을 받았고 대의원회도 사후 추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산으로 가거나 오래 걸리는 거죠. 조합원들의 그래서 이제는 10분의 1 어떤 동의를 하다가 이제는 뭐 30%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정책이라는 게 재건축 쪽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한 거 검증된 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분이 잡으면 새로운 정책을 하고 공공으로 갔다가 신통기로 갔다가 사실 이름만 갖고 공공 어떤 재건축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재건축은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는 이익을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거 이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신통기로 봤을 때의 장점, 단점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아주 초기 추진이 전에 있는데 정비계획 전은 분명히 빨라요. 근데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신통기를 신청하는 건 사실 미친 짓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획 방식이라는 거 처리를 못 해준다고 해서 안 해줬습니다. 싸우고 해서 9차 회의까지 해서 겨우 조금 얻어내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워낙 불만이 많고 기획 방식이라는 건 서울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완팀이라고 하지만 자본 방식은 조합이 또 추진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임대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회, 간담회 이런 거를 갖다가 저는 그때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했었거든요. 거의 한 3, 4개월. 그래서 그런 어떤 집중적인 거 그때 30명, 40명씩 모여서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거를 꾸준히 3개월, 4개월 정도로 해야 물론 그때 이제 저희 원로분 중에서 좀 열정이 좋으신 분들도 계셨고 대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깨어 계셨기 때문에 수용을 하시고 같이 갔다 왔죠. 그래서 그때 이사진들이 다 이제 사퇴를 하시고 조합장님도 사퇴를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 보궐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됐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리는 게 잘 됐다가 아닙니다. 저희도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합원들, 예비조합원들한테 소통 없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한 달 지금 늦어도 돼요. 근데 뭔가 설정이 되고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바꾸는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아까도 오늘 자리 요청을 받아서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신속, 예를 들어서 그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있으면, 조합의 여러 사례를 들으세요. 신탁도, 여기 금융권 출신도 계시지만, 아까 보셨듯이 금융사 신탁사가 있고, 비금융도 있고, 비금융 소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으로 되지 않으면 큰데 안 올 거예요. 그러면 단독적으로 두산 아파트나 한성이 될 거다? 그러면 작은 데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 차라리 집중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진이 설립하지 말고 차라리 집중적으로 해서 충분히 전문가 모시고 이런 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빌어서 여러 차례 하세요. 그게 더 싸게 먹히고 시간 세이브가 됩니다. 끊어버리나 보네요. 마이크가 아직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소통이고 설득이고 그 과정이 앞단에서 충분히 있어야지만 뒤에 가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몇십 분은 반대를 하실 겁니다. 왜? 그분들 중에는 나의 생각이 달라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집 조합원이기도 한 분들도 계시는 분들은 5년 재당첨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반대를 하세요. 결국 집합을 나가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조합원 동의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있으셔서 반대를 하시는 건 수용을 하고 가야 돼요. 결국 70% 정도의 사람의 설득을 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하시고요. 이걸로 하십시오. 배터리가 제가 목소리 크니까요. 방정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주변 스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먼저 다른 분은 좀 연세 드신 분이 하셨고, 근데 이제 그게 운영이 잘못되다 보니까 막 이제 과도기적으로 해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운영진들이 좀 젊고 빨리빨리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옛날 방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이 이제 조합 회장을 다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공당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조합에서 바로바로 하는 거를 바로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주민들이 모든 거를 그냥 즉시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운영하는 감사며 그런 이사며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하면은 그런 거를 진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또 정보공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서명결의 그런 회의할 거, 답변할 거, 회의하는 거, 총회 하는 것 같은 것도 다 서명결의해가지고 하면은 진행 방법이 엄청 빨라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젊은 분들이 나서서 하면은 엄청 빠르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거를 잘 아셔가지고 전문성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추진력 있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냥 그날 즉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바로바로 알고 그게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같은 분들도 잘못 운영된 거 조합장이 잘못한 거 다 발견해가지고 그거 지적해가지고 고치고 그런 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앉으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 뒤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신탁으로 할지 조합을 할지 판단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석해놓고 보면 네이버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1억 정도 분담금 얘기가 돼 있잖아요. 보면요. 뭐 8억이냐, 10억이냐, 14억이냐, 뭐 분야가에 따라서 이유가 있겠지만 800만 원이냐, 850원이냐 공사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내실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신탁사를 해서 한 4천, 5천 정도로 아까 그 계산에 따르면 가구당 900세대로 봤을 때 한 4천만 원을 더 내고 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신탁사를 하더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 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있고 신탁사를 뽑아서도 신탁사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팀이 걸리거나 해임을 당하거나 조직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만큼 원동력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결국 시공사를 뽑아서 시공사한테 아까 말씀하셨지만 휘둘 수 있는 가능성은요. 그거는 신탁사가 조합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잘 계획을 하고 이거를 협의에 나가서 계속 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거 아니, 요거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현재 송파 2차 아파트 거기서 조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현재 아파트가 몇 가구 되는지, 그래서 재건축했을 때 몇 가구가 되는지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두산이 한 434가구 되고 한성이 494가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두산이 400 몇 가구 했을 때 몇 가구 정도 재건축했을 때 몇 가구 나오는지 대략 정확히는 안 되겠죠. 한성도 다시 말해서 통합을 했을 때 한 몇 가구 정도 나올까 싶어갖고 보면은 아까 434에 492면 900 몇이죠? 923인가요? 932세대인가요? 940세대 잡고 그 인터넷에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분석해 놓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한성도도 부산 따로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한 900여 세대에서 임대 한 100세대에다가 분양 세대 한 1200세대 될 거예요. 여기가 비슷하니까. 저희가 2종이라서 그런데 이게 3종으로 바뀌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으십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제한이 있을 거고요. 3종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면 1,300세대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슷한 땅덩어리인데 744세대인데 12층이에요. 저희는 중층입니다. 여기 또 5층짜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용적률이나 저희가 167인 여기 11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보면은 저희는 1346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속통합 계획이 1270이었어요. 1320개로 했다가 1300, 저희는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조합이 분담금 줄여서 보이려고 초반에 많이 잡습니다. 1500개, 1600개 지을 수 있어요. 빡빡하게. 근데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걸 다 감안하면은 1270에서 1300, 그 다음에 저희는 한 1300 후반대까지는 보고 있어요. 1400개 정도. 근데 이제 그 내에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프로젝션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이 1446세대 거의 한 2배는 안 되겠지만 744세대에서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독으로 한다? 그럼 430세대면 한 600세대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1200에서 한 16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데는 350% 용적률을 받네 이런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250% 보시고 하시면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날 이 영상을 보니까 무슨 업체에서 와서 설명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가구 수,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이런 거에 따라서 분담금과 공사비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돌려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20평대로 다 구성하잖아요. 30평도 없이. 그러면 더 가구 수 늘려서 일반 분양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아예 조합원들한테 5차례, 4차례에 걸쳐서 서베이를 받았습니다. 희망평형. 그거를 다 반영해서 하는 거랑
그냥 수익성만 보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단순히 지금 몇 세대냐라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줄여야 목소리 되니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신탁사에서 나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우리 아파트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종으로 바꿔가지고 뭐 900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네. 이거를 그 24평형이잖아요 지금. 예. 19평형으로 지으면 뭐 더 지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25평하고 뭐 30몇 평하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24층인가? 2종으로 3종으로겠죠. 3종으로 바꿔가지고 네. 임대 아파트를 100개. 예, 100개 하고 그리고 30평대인가 네. 25평인가 해가지고 900 몇 세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가능한 건지. 그 업체가 가능하다 그랬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조합원들의 반대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희망하는 평형은 대부분이 24평이 아니라 아마 29평이나 뭐 27평이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조금 더 나는 넓게 받길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이 19.34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실 텐데 예. 19평, 24평에서 만족을 하실지 그거는 조합원 여러분들 그 저기 소유주분들의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되고 해야 되는 거지 900세대가 되냐 1000세대가 되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먼저 네. 오늘 그쪽에 나가야지요. 그럼요. 이게 왜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일반 그 용적률이 늘어났을 때 늘어난 거의 절반은 임대로 내야 되고 절반이 분양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평형 내가 희망하는 평형에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다행히도 다 동일한 지분에 거의 동일 평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월해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5평대, 30평 초반대, 30평 후반대, 40평 중반대, 52평까지 있어요. 이게 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가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싸움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내가 어떤 평형을 가고 싶은지를 그 추진하시는 조직에서 분들이 잘 구성을 서베이를 통해서 나는 이런 평형이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뭐 그림도 있던데 지난 동영상 보니까 그걸 보시고 의견 수렴한 게 다 반영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고 거기서 용적률을 했을 때 효과 우리가 분담금이 주냐 아니면은 용적률 안 하고 좀 더 쾌적성을 가지고 건폐율을 좀 더 적게 해가지고 좀 더 넓게 살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받아서 과반수 이상이 의견을 갖다 모은 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900세대 800세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도 1270에서 1420이었다가 1446이었고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이유는 분담금을 조금 더 축소하면서 쾌적성을 어느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냐는 걸 저희가 세팅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2종에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그 발표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좋은데 그 지난 2월 22일 날 발표했던 내용을 오늘 강의하신 분한테 질문을 하면 사실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좀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2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종으로 체인지가 될 수 있는지. 종상향은 가능한데요. 종상향은 돼요. 근데 종상향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종상향에 대한 거를 처리할지 아니면 땅을 내놔야 될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종상향에 따른 부분을 별도로 좀 의논해야 돼요. 이건 조심스럽지만 그 종상향을 해주는 그 저기 분을 뽑으세요 나중에 시장으로 그렇게 되면 될 거예요. 참고로 구리 씨는 전에 같으면 이제 종상향하면 땅을 내놨어요. 땅을 내가지고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내놨는데 그 제가 임기로 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돈으로 낼 수 있게. 왜냐하면 땅을 띄워주게 되면
건물 짓는데 영향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이 면적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올리기도 좋고 한데 근데 하여튼 종상향은 우리가 종상향을 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대충 얘기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또 이렇게 돌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상향하냐 안 하냐 막 이런 단계까지는 너무 빠른 거죠. 지금 얘기하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평형을 그 추진하시는 단체 조직이 얼마만큼 알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평형 그 다음에 사이즈를 유닛 세대를 구성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지난 2월 20일 이후에 조합 방식 설명을 같이 하는 게 형평성이 낮다. 신탁 방식만 얘기 들으면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얘기 들으셨죠. 신탁 방식 얘기 듣고 나서 MOU 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참석하신 분이 여태까지 우리 조사한 거 무효해라. 그리고 총회도 다시 해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을게요. 다만 오늘 우리가 모인 거는 이 조합 방식에 대한 걸 들으면서 통합으로 가는 것을 나중에 할래, 지금부터 할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보시고 설명을 잘하니까 많은 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조합장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의 내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해야 될 내용까지 질문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합장님이 지금 한양호 상아파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한양 2차. 한양 2차 아파트. 거기서 물론 여기랑은 뭐 지역이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틀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하시는데 세대당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이건 뭐 정비계획상에 그 한번 작년 연말에 공고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7평형부터 52평형이 있는데 평균 평형이 한 39평형 돼요. 39평형이 동일한 9평 기준으로 보게요. 9평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저희는 자료 다 공개합니다. 대략적으로 3억 얼마인데 3점 몇 억인데 네. 그 인터넷에 송파항 2차 정비계획 열람 그 공고문 쳐보시면은 금액이 정확하게 평형별로 다 나옵니다. 한번 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점 몇 억 정도 돼요 평균.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평대가 예를 들어서 20평대 가는데 막 1억 얼마 1억 한 2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0평형이 50평 가는데 한 4억 얼마, 30평형이 30평 가는데 한 3억 얼마. 평별로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 27평이 25평이면 실제 28평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가시는 부분하고 31평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 34평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52평 거꾸로 63평이 아니라 맞춰서 41평이나 42평으로 가고자 하는 분이 많아요. 52평을 유지하는 분도 많고 32평은 35평이나 아니면 42평까지 올라가고 싶은 분들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분담금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 다시 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충분히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초안을 만들 때 그걸로 분담금을 돌려보고 추후에 조합 설립 때 다시 돌려보고 사업시행 인허가 때 또 다시 돌려보고 세 번의 추정 분담금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분양 세대를 이제 하실 때 확정 분담금 통보를 받으시니까 그때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는 신탁이냐 조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합이냐 단독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 공원이 북쪽이잖아요. 이렇게 서쪽처럼 동쪽처럼 되는데 이게 북쪽이라서
상당히 재건축하시기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익을 보시고 어떻게 볼 건지를 보고 가야지 이 신탁이냐 조합이냐 거는 한 4, 5천 내가 더 부담하고 신탁해서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그냥 보내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잘 좋은 사람 뽑아서 더 잘해보자. 그러면 조합 방식을 가시면 돼요. 다만 통합이냐 단독이냐는 되게 중요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조합 설명이나 통합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설명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통합 재건축, 단독 재건축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을 잘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신탁 방식, 조합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저기 있는 뭐 타 단지의 조합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안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각 한 표 한 표를 던져가지고 이거를 공정하게 몇 대 몇, 누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공정하게 이제 설문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 신탁 방식 설명회 때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설명이 너무 편향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의사 수렴을 하는 그 설문지 자체가 너무 편중되게 설명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통합을 원하는지 아니면 신탁을 원하는지 조합을 원하는지 저도 제 나름대로 의사를 표현할 건데요. 그에 앞서 이 의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설문지를 그 현재 있는 가칭 추진위가 단독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 안 오신 분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모두가 보는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한다. 다들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 의견 수렴하는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모두 참여해서 이 설문조사 자체가 찬반이 누가 봐도 공정하게 작성이 자료가 됐구나 느낀 다음에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의견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번 자리에서는 신탁 방식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합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의사결정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 설문조사 자체를 아주 공정하게 작성을 해서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신탁을 원하면 신탁을 가고 주민들이 조합을 원하면 조합제를 가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제 카톡방에 이제 감정적인 글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자기와 의사가 반대되는 글들이 있으면 조금 인신공격적으로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자리를 토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다른 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면은 좀 같이 응원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공평하게 의견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장님 2시간 가까이 강의와 답변을 하고 계신데 또 질문 있으셔요? 여기 예약이 6시까지 나니까 질문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쉬실 동안에 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끝낼까요? 생각하실 시간을 좀 가져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고 아직 마무리 좀 그냥 마무리하고 가버리거든요. 정말 귀한 자리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거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누가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사실 고민돼요. 물론 우리 그 안전진단 2등급을 받을 때까지 고생하고 애써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안전진단 받은 것만으로 재건축이 끝난 건가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과정에서 안전진단 받을 때까지 고생하고 애쓰신 분들이 그 남은 과정에서 많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어떤 방식, 어떤 절차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또 투명하게 법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재건축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건 지금 공부하셨죠. 몇 번이 지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바뀌고 10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런데 오늘 저도 느낀 게 지금 조금 한 템포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우리들 중에서 함께 일해줄 수 있는, 내 뜻을 반영해서 제대로 띄워줄 수 있는 그 집행부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계속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설문지를 만들 때도 그런 의사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방향을 잡으면 우리들 뜻하고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걸 거냐를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자꾸 오늘 젊은 부분에 대한 막 얘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오는 날짜는 정해졌지만 가는 날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젊다는 것은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민주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통합하자고 모여가지고 한 번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한성 아파트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 안 드신 분들은 두산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아파트는 준비위원회 200명 모임 카톡방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연락을 드리고 또 한 달 전에 모임했기 때문에 쉽게 모임을 갔지만 또 한성 아파트는 저도 연락드리는데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오늘 거기 갈 필요 없다. 거기 가는 게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모이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오늘 느낄 때 통합 방식으로 가는 것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걸 느꼈는데 이거를 이제 한성 아파트, 두산 아파트에 이렇게 전파시켜야 돼요. 근데 전파시키라 그러면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면 나밖에 집이 없고 가족밖에 없는데 이 소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을 위한 그 활동들을 전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의견차가 있을 거예요. 지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신 분들은 우리가 많이 모은 다음에 많이 참여시킨 다음에 한 번에 설명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또 두산도 아직 50%가 다 안 됐는데 50% 되고 난 다음에 통합 방식을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때 돼가지고 이것이 진행될 수 있냐 하는 거는 퀘스천 마크. 그래서 저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모이고 자유스럽게 의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더 많은 공론화돼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공간을 자꾸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성 아파트에서 지금 열심히 재건축을 위해 뛰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 또 두산 아파트에서 여태까지 해온 분들도 훌륭한데 문제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룹도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진행하면서 참석하신 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달 4월 달에도 모임을 또 하려고 해요. 오늘이 3월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모이는 날짜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모이다 보니까 나 토요일 날 안 돼 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배제시키는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짜로 해가지고 일요일 날짜로 한번 시간 장소를 정해서 다시 한번 한성과 두산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교회 가는 사람들도 안 되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많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요새 일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있어요? 네? 있어요. 저녁 예배 몇 시부터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예배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의견을 주시면 일요일날, 주일날 조금 저녁 먹고 모여도 돼요, 사실은. 아니 주일날 저녁 때 다 예배드리고 할 거 다 끝나고 한 7시쯤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일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 내 재산 문제고 내 집 문제인데. 근데 항상 토요일만 모이니까
그동안 일요일만 시간 되는 분들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또 주일 예배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두산 아파트랑 한강 아파트 옆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안식일교회에서 쓰면 돼요. 빌려달라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그죠? 근데 아니 난 절에 가서는 모임 못해. 안식일교회 안 갈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도 우연히 우리 안식일교회 교회 목사님 뵀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두산 한성 아파트 이렇게 계속 재건축 때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좀 모일 공간을 좀 그 요청하면 빌려주실래요? 그랬더니 날짜랑 시간 잡히면 좀 얘기해 달라고. 근데 토요일날 가면 거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거기가 주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두산 한성 가까운 곳에 비용을 오늘 25만 원 들었거든요. 좀 이따 가실 때 좀 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두산 한성 아파트가 가깝게 모여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통합을 위한 재건축 모임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두산 한성에서 하고 있는 준비위원회를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걸 들었으니까 좋은 내용을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확산시키려면 혼자서 못하잖아요. 우리 인원 가지고도 될까요? 시작은 우리 인원이 시작을 해야 된다. 하지만 통합으로 가자는 그 분위기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도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도 모임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죠? 근데 저도 오늘 아파트에서 몇 분 만나가지고 같이 오세요, 꼭 오세요 얘기했는데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미리 딴 데 약속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피노키오라고 아세요? 피노키오가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어디 가요?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안 되려면 정말 잘 얘기하고 약속 잡고 꼭 오라고 서로 땡기고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는 최소한 동별로는 이렇게 얼굴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좀 이렇게 좀 친목을 강화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통합해서 꼭 하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동안 준비위원회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도 마음을 열고 한참 뒤에 하나 지금부터 하나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좋은 점이 확실한데 해야겠죠. 그래서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는 두산 한성이 통합을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래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통합 방식으로 재건축하는 거에 대한 열의가 있었을 때 그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신탁 방식이야 조합 방식이야 얘기하면서 그때 과반수 이상의 참여 속에서 다수결로 정해야지 몇 명 안 모인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인 얘기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또 다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 35년 차 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해서 두 아파트가 처음으로 만난 날이기 때문에 인원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날은 주일날 빨간 일요일날 시간 장소를 정하는데 기왕이면 저녁밥 일찍 먹고 모이는 시간으로 어떻게 그날도 와주시겠어요? 근데 그날은 그동안 신탁 조합 얘기 다 했는데 어떤 내용을 더 우리가 알고 싶은지를 저한테 좀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할 분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핸드폰 한번 다 꺼내주세요. 핸드폰을 왜 꺼내주시냐? 전화번호를 하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누르실지 알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번 눌러? 010 누르셨어요? 010 누르셨죠? 잠깐만요. 제 전화번호도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010-7629 다시 한번 볼게요. 010-7629 그 다음이 7545 010-7629-7545 다 전부 다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아 그래도 눌러주세요. 왜냐? 이 전화번호 누르는 게 오늘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네, 이거 안 눌러주시면 오늘 출석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는 010-7629-7545 전화번호를 눌러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눌렀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막 지금 010-7629 7629-7545 7629-7545 다 누르셨죠? 왜냐면 강의 듣다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안 누르신 분을 위해서 010-7629-7545 오늘 이렇게 전화번호 눌러주신 분은 제가 번호를 정리를 해서 은행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2,000원씩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다음 달에 빨간 날에 모임을 열겠다고 문자를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내 이웃들한테도 동네 아는 분들한테도 야 우리 재건축하긴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통합해서 하는 게 꼭 필요하더라. 통합하자. 통합하려면 이번 4월 달에 한번 모임해야 된다. 모임하면서 같이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제가 진동벨 울리는 거 보니까 전화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막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또 질문하실 내용이 생겼으면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그럼 우리 조합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네. 오늘 이 자료를 제가 며칠간 만들고 조금 수정해서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우리 두산아파트 한성1차 소유주 여러분들이 제대로 빠르지만 빠르게 재건축을 시작하셨으면 빨리 하는 게 정답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도 한승남 전 시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앞단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 가능하듯이 이 데이터 서베이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데이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다만 비교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만약에 신탁을 하실 거면 신탁을 진행하는 곳에 그 협의체 의장을 불러서 들어보세요. 신탁 사와요. 그리고 통합도 통합으로 진행하는 데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두 분이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내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 한번 잘못 발 디디시면 돌아가는데 1년, 2년씩 걸리니까 충분히 앞에 시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권작은 조합장님 그리고 거기 재건축도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로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